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평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보현 붓다선언 불고대학 교수입니다. 오늘 저희가 진행할 심층 분석은 바로 붓다 뉴스 학술 논문 캐스트입니다. 오늘 다룰 논문이 2025년 한국불교학 제115집에 게재된 김두식 소장님의 무종교인이 위한 종교 커뮤니케이션 전략인데요. 네, 제목부터가 약간 현대 사회에 꼭 필요한 고민을 담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늘 호기심 많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과학적 설득의 비밀을 오늘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신념이나 가치를 타인에게 납득시킨다는 게 심리학적으로도 상당히 까다로운 작업이거든요. 그쵸. 아예 대화조차 시작하기 힘든 경우도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가 어떤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철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증명해낸 역설적인 결과들이 더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일단 누군가를 설득하려면 대상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할 텐데요. 이 논문을 보니까 무종교인을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보지 않더라고요. 네, 정확합니다. 무종교인 중에서도 종교에 어느 정도 열려있는 포용적 성향이 있고 반대로 아예 선을 명확히 긋는 배타적 성향이 있거든요. 이렇게 나눠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아, 수용자의 상태를 먼저 분류하는 거군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예리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네, 편하게 말씀하시죠. 보통 우리가 종교의 긍정적인 역할을 알리려고 할 때 우리 단체가 사회적 기여를 이만큼 합니다. 혹은 사회봉사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좀 거창한 사회적 메시지를 내세워야 설득력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보통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네, 그런데 논문의 결과는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면서요. 맞습니다. 실제 실험 결과를 보면 종교의 포용적인 무종교인에게 가장 크게 먹힌 건 세상을 구하겠다는 식의 어떤 거창한 명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떤 메시지가 통과한 건가요? 의외로 개인의 안위나 가정의 평화를 기원하는 아주 사적이고 직관적인 개인적 메시지였습니다. 오, 진짜요? 막 거창한 사회적 기여보다 그냥 개인의 평화를 비는 게 더 효과적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거창한 명분보다는 당장 내게 직접 와닿는 심리적 위안이 태도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역설적인 결과인 거죠. 와, 이거 약간 의외네요. 현대인들은 보통 개인의 복을 비는 기복신앙을 비판하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여를 강조하는 게 훨씬 세련됐다고 생각할 줄 알았거든요. 논리적으로는 아주 타당한 접근입니다. 종교가 세상을 위해 좋은 일을 하니까 당신도 동참하라 이런 뜻이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무의식 깊은 곳에서 거시적인 명분보다 당장 내 불안을 잠재워줄 심리적 안정기제를 더 갈구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머리로는 세계 평화를 이해해도 가슴에는 당신의 지친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개인적인 위로가 훨씬 더 강하게 꽂힌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방어기제를 우회해서 곧바로 감정에 가닿는 아주 효과적인 메커니즘인 거죠. 야, 이거 정말 흥미로운 통찰이네요. 자, 그럼 메시지의 내용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그 메시지를 누가 전달하느냐의 문제로 자연스럽게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메시지만큼이나 메신저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청취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종교가 없는 분들에게는 막 거창한 권위자보다는 등산 모임 회원이나 동네 이웃처럼 친숙한 일반인이 편하게 다가갈 때 거부감이 덜할 것 같거든요. 실제로 많은 종교가 그런 친밀감을 핵심 무기로 삼고 다가가죠. 하지만 이번에도 우리의 직관을 완전히 뒤집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 이번에는 또 어떤 반전이 있나요? 종교에 강한 거부감을 가진 배타적 무종교인조차도 태도를 바꾸게 만든 유일한 요소가 있었는데요. 그게 친근한 동네 이웃이 아니라 바로 종교학 교수 같은 전문가 정보원이었습니다. 네. 잠깐만요. 오히려 전문가가 다가갈 때 마음을 열었다고요? 심리적으로 선을 긋는 사람일수록 지인들의 편안한 접근을 더 선호할 줄 알았는데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이미 종교계의 여러 윤리적 문제 같은 것에 비판적이라서 아주 두꺼운 회의주의 필터를 장착하고 있거든요. 아, 맞아요. 뉴스나 미디어에서 그런 이슈들을 자주 접하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평범한 지인이 다가오면 이걸 순수한 선의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부담스러운 권유나 강요로 느끼게 됩니다. 강한 인지적 부조화를 겪는 거죠. 아, 듣고 보니 그렇겠네요. 친하니까 대놓고 거절하기도 애매하고 더 불편해지는 거군요. 그럼 전문가는 어떻게 그 단단한 벽을 넘은 건가요?
메시지 전달자의 높은 전문성과 공실력이 수용자의 의심을 압도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검증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게 만드는 거죠. 아, 전문가라는 타이틀 자체가 그 회의주의 필터를 무력화시키는 일종의 열쇠 역할을 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거부감이 심한 현대인들에게는 오직 공실력 있는 메신저만이 신뢰의 벽을 넘을 수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결과죠. 야,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웁니다. 결국 불교 포교와 설득에 있어서 대상의 성향에 맞춰 개인적 위안을 주면서도 전문성 있는 메신저가 나서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는 핵심을 짚어볼 수 있겠네요.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오늘 심층 분석을 통해 우리 일상의 소통 방식도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남기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으시다고요? 네, 청취자 여러분. 종교 포교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연료할 때 당신은 상대에게 어떤 개인적 위안을 건네는 신뢰할 만한 메신저입니까? 혹시 거창하고 부담스러운 명분만 늘어놓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